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 네. 한국인 이름만 가졌지 거의 중국을 더 잘 알고 근데 왜 이렇게 계시네요. 한국말을 잘하세요? 중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그러네. 잘하십니까? 중국으로 언제 가셨다고요? 한국에 계시다가? 4학년에 갔는데 4학년? 네, 제가 이게 진짜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언어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 보니까 예.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언어를 모국어라고 느낀대요, 대부분. 예. 그래서 이제 한국어가 그래도 제가 익숙하고 갔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아. 그래도 네, 그렇게 크게 거부감 없이 제가 거기서도 뭐 한국어도 하고 중국어도 배우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안 대표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세요. 저는 한국에 주로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로라고 딱 미국에 한 2년 있었습니다. 그냥 한국인인데. 야, 이야, 시구나. 대단하십니다. 중국어도 잘하시고. 하나 좀 여쭤보면요. 예. 그 중국 전문가분들이 이제 저희가 초청해서 많이 이제 얘기도 듣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 걱정합니다. 저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보복을 받을까봐 말을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하나 봐요. 또 이제 중국의 우리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그렇기도 합니까? 예를 들면 나 지금 얘기 잘못하면 나중에 중국 입국할 때 입국 거부당하면 안 돼. 가능하면 말 조심 좀 하자. 그렇게들도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국 정지를 정말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예.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 국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더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대표적인 예로 그 챗 GPT 같은데도 네. 예. 시진핑 어쩌고 치면 너에게 답을 줄 수 없어라고 합니다. 챗 GPT가? 네. 왜요?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요. 예. 중국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쓰거든요. 아, 우리 나의 본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복당할까봐 어. 이런 위험한 키워드에 대해서는 난 말 못해. 그러니까 뭐 그 앞에는 없지만 네.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저 챗GPT에 열렸다고 해서 저도 네. 궁금해서 뭐 이것저것 쳐봤는데 예. 시진핑 어쩌고 뭐 그다음에 뭐 차이나 가버먼트 어쩌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대답을 나오는군요. 안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는데 예. 그 그림도 시진핑 어쩌고 하면 그림을 안 그려주더라고요. 예. 세상에. 야. 야, 진짜 약삭 빠르네, 챗GPT가. 그럼 박 팀장님, 제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질문하라 그러면 눈치 싹 보다가 질문 드리거나 하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식으로 언론을 막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더 잘 성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중진국까지는 굳이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나라도 뭐 박정희 때 발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예.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고 나면 개인의 자율, 창의성 이게 매우 중요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중국의 미래가 괜찮을까요? 네, 사실은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거는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엔 이 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기술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서 파생되는 이런 것들이 예. 창의성이나 이 주도권을 밑에 민간으로 주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한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초기 단계에 이 확장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밀어붙이니까. 전체주의가 원래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중국이 사실 경제 성장을 한 것도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요. 예. 지금은 바꿀 때 됐는데 못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경제나 정치 체제가 된 이상 사실 바꾸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누가 후계 구도가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은 명확히 나온 게 없고 그렇다면 중국의 발전 속도도 늦춰지거나 어떤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요? 늦춰질 가능성이 이제 뭐 우리가 눈높이는 충분히 낮춰야 되시는 게 맞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중국이 고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거를 중국도 스스로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고 질적 성장을 얘기한 지 중국도 사실은 꽤 됐기 때문에 네. 옛날과 같은 뭐 사실은 8, 9%, 10% 이렇게까지 많이 성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런 정도의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이나 서방과 경쟁하는 중국 또 특히 내수도 살려야 된다고 하면 수출이야 싼 거 만들어 팔면 되죠. 우리도 박정희 정권 때 잘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수를 살리려면 내수의 눈높이에 맞는 이른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제 활동의 결과물인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괜찮을까? 그럼 내수 못 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닥칠 텐데 하는 그 생각.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동맹국 구축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내가 동맹국들을 많이 이렇게 라인업들을 만들어서 예. 미국이 제재를 해도 그들이랑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 되니까. 예. 제가 오늘 이 차트를 못 가지고 왔는데 예. 물론 일단 지금은 러시아랑 그렇기는 한데요. 네. 러시아랑 지난해 중국이 무역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중국이 지난해 수입이 전체가 한 1, 2%밖에 안 늘었는데 러시아 향으로 수입한 게 40%가 됩니다. 예. 그리고 수출도 꽤 많이 늘었고요. 러시아향으로는. 그리고 실제 최근에 이제 오늘 나왔죠. 아, 죄송해요.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 수출입도 굉장히 좀 그 잘 나온 게 안 나왔는데 예. 굉장히 마이너스 수치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좋았어요. 러시아랑 주고받는 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본인들의 동맹국을 구축해서 이러한 미국의 제재나 압박에서 본인들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전략 이런 예. 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의 라인업, 중국의 라인업 이렇게 양극화 우리가 아까 소비 말씀드렸잖아요. 소비도 예. 양극화되지만 예. 이 국제 정치에서도 이 라인업들이 양극화되는 형상이 좀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그 선택의 기로에 예.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떤 선택이요? 우리는? 중국이랑 뭘 더 해야 될지 네. 아니면 빨리 손절해야 될지. 네, 그래서 뭐 미국의 공장을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도. 그건 미국도 이제 빨리 결정을 하고 강요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웃 나라와 혹은 전략적 파트너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된다. 중국의 전략은 그런 거라고 보는군요. 일단은 그렇게 노선을 잡은 것 같아요. 미국의 제재를 뭐 본인들이 다 나서서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렇겠지. 그러면 팀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약간 5%라는 애매한 성장 목표를 밝혔고 뭐 이런저런 전체적으로 하여튼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 강한 경기 부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완만한 곡선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보면 아 그래도 5%는 대충 되겠구나 라든지 아니야 이거 5% 택도 없다라든지 혹은 생각보다 잘 가네라든지 뭘 보면 됩니까? 뭐 PMI 뭐 이런 걸 보면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뭐- 이제 팀장님은 무슨 지표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그 질문 같기도 해요.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선행성을 띠는 지표들을 보는 게 지금은 중요하니까 예. 원래는 PMI를 주로 다른 데서도 많이 보시고 예. 저도 봤었는데 최근에 제가 유사한 건데 BCI라고 하는 지수를 많이 참고를 해요. BCI? BCI요? 네, 이게 비즈니스 컨디션 인덱스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BCI. 네, 중국의 유명한 MBA에서 이제 발표하는 지수예요. 네. 예. 네, 이게 PMI랑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PMI는 앞으로 3개월치를 물어봐요. 네. 구매자들한테. 예, 예. 근데 얘는 이제 앞으로 6개월치를 물어봅니다. 아 조금 길군요. 네, 조금 더 장기 시야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PMI는 두 개가 나오죠. 통계국은 주로 국유 기업이고 굴뚝산업 위주로만 서베이를 하고요. 차이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출형 민간 기업들한테 물어봅니다. 예. 근데 여기는 100% 내수 기업들 위주로만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 정말 내수의 리오프닝 이후에 경기가 얼만큼 좋아질 건지에 대한 예. 뷰를 조금 더 장기 시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기업 판매 전망 지수라고 세부 항목이 있는데 소매 판매랑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여요. 예. 아까 말씀드린 PMI는 이렇게 소매 판매랑 유사하게 움직이는 건 없는데 근데 요게 최근자가 굉장히 좀 강하게 PMI보다도 더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6개월이니까 그러니까 6월, 7월 요 정도의 뷰를 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정말 내수단에서 올라오는 그림들은 기업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겠지. 하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소비를 좀 보시는 게 좋고 물론 우리나라의 차이나 소비재 굉장히 등락이 높아가지고 예. 많이 소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러한 기업들도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하반기가 나오면 나올 하반기가. 거니까. 조금 더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지금 있다. 불안했던 건 리오프닝 했다고 하고 기대감으로 막 멀티플 끌어올렸는데 예. 실제 이게 이익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리고 뭐 단기 비자 이슈도 있었지만 예. 그래서 많이 불안해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이익이 보이면서 멀티플에 대한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구간은 하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의 중국 연결되어 있는 소비주들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은 앞으로 어떤 산업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예.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 이게 항상 정답이잖아요. 예. 올해는 어떤 게 될까요? 중국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예. 한 가지 투자는 굉장히 열을 내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중국이 열을 내고 있는 게 좌측에 있는 이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선 차트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 선이 인프라 투자입니다. 보시면 인프라. 네. 예. 사실 중국의 3대 투자 지표 고정자산 투자를 형성하는 게 인프라, 제조업, 부동산인데 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꾸역꾸역 계속 인프라 투자를 그러네요. 해왔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우상향하는 거고 부동산은 계속 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되게 힘들다라고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우측에 있는 바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중국이 부채 비율이 이 중간에 있는 기업 부채 높은 거는 많이 알고 계세요. 예. 예. 근데 밑에 중앙정부 부채가 코로나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보통 그래도 높아봤자 뭐 58%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이야. 코로나 터지고 지금 73%. 근데 이게 가장 최근자가 6월이라서 만약에 12월까지 업데이트하면 저는 80%까지도 갔을 가능성도 있어 급증하고 보여요. 있네요, 정말. 네, 굉장히 빠르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는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우리가 포기 못해라는 게 여기서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인프라 인프라면 때문에 도로, 철도, 그러니까 한국. 그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셨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예. 지금은 지금은 다르긴 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그 4대 안보 전략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두 가지인데 앞에 있는 데이터랑 에너지 요렇게 두 개 위주로 사실 인프라 투자를 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와 에너지가 인프라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짓고 동수서산? 네, 어. 맞습니다. 그거 아까 안 대표가 살짝 아는 척했는데 네. 거기까지밖에 모르죠? 네. 뭐예요?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 예. 지도 하나 그려드렸는데 예. 이게 사실 그 중국 관련돼서 뭐 한다라고 하면 정말 하는 거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고 예. 실제 중국에서 그래서 주식이 움직여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중국 내부 자금은 연초 이후로 리오프닝 관련된 건 거의 안 썼습니다. 거의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IT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거 위주로 샀어요. 예. 아. 네, 그럼 정말 이쪽에 중국 자금들이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는가를 보면은 이게 8개의 클러스터가 나눠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지방 정부가. 보시면은 네, 이 8개 지역이 각각 공시한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발표한 걸 가지고 제가 이 표를 정리를 같이 저희 팀원들이랑 한 건데 보시면 이게 전체 규모가 2025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7천억 yuan 정도 이미 집행되는 예산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뭘 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여기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만 들어간 거고 예.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투자들은 일단 데이터 포함은 안 센터는 됐습니다. 서버를 잔뜩 쌓아놓은 어떤 건물? 맞습니다. 그거를 저 노란색 있는 데다 짓겠다. 노란색 그다음에 동그란색도 6, 7, 같이 8. 네 6, 7, 8 짓는 도? 거예요. 어. 네, 1번부터 8번까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해안 도시들에도 주로 짓고 왼쪽에 있는 저 뻘쭘한 변두리에도 많이 짓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의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중국이 이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스마트 도시화 하겠다고 해요. 양회에서도 스마트 도시가 데이터 경제랑 가장 많이 언급이 됐는데 예. 스마트 도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왜 중요할까요? 스마트 도시 도시요? 하는 게 네. 스마트 도시가 뭔데요? 그걸 알려주셔야 퀴즈를 맞추죠.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뭘까요?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한다고 하면. 일단은 인터넷 빵빵 통신, 잘 터지고 통신 잘 통신망. 되면서 뭐 인공지능도 막 있고 거기 에너지도 뭐 효율적이고 뭐 그런 건물 들어갈 때는 딱 나 보면 나 알고 저절로 열리고 뭐 그런 거. 저는 자율주행차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 얘기도 그렇지, 막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다 제가 선수를 쳐버렸네요. 예. 네. 네. 근데 자율주행차도 핵심이 음. 이 움직이지 않는 건물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예. 움직이는 개체가 이제 크게 중요하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이랑 자동차가 결국 예.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막 이거를 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얼마나 좋겠어요. 감시가 저절로 되네요. 24억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진짜 하고 싶었겠구나.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장기 집권 할 거고 예. 일단은 그 과정에서는 여기서 어디 테러가 일어날 건지 본인에 대한 어떤 이런 반발심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내가 주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모니터링하기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반발심이 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원에 똑똑한 사람들 많으니까 데려다 데이터 인프라. 놓고 이걸 어떻게 명명을 하면 좋겠는지 이러한 뭐 계획들을 했겠죠. 그리고 중국이 스마트 도시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신장 위구르에 있어요. 신장 위구르요? 네, 거기가 스마트 도시가 사실 거의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오, 어디가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히 막 구현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거기는 거의 100m마다 CCTV가 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스크린하면 이 사람의 이름, 혈액형, 뭐 병력, 그다음에 범죄 이력 이런 게 쫙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어떤 표본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지리적으로 얼마나 넓고 얼마나 데이터가 할 게 많아요. 진짜 많겠네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많이 지어야겠어요. 그래서 7천억 유안이 원화 기준으로 한 130조 원 되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3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버 일단 갖다 대는 음. 그 업체가 돈 많이 벌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연초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돈 벌 방법은 다 그냥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갖다 설치합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급자족하는구나. 네, 중국의 큰 화두가 국산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핵심 기술들을 가서 잘 공부하고 예. 그런 것들을 가져와라고 해서 양회에도 그런 사람들 위주로 앉혀놓은 겁니다. 네, 그거 샤오미의 하라고. 레이준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예. 이제 샤오미가 원래는 스마트폰만 하는데 전기차 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큰 시진핑 주석의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제 큰 인사에 변동이 있었다. 정경 유착이구나 샤오미가. 데이터와 안보 이런 거는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는 명분이다. 명분. 그거는 막 이렇게 감시하고 보완하고 이런 거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잖아요. 그거는 시진핑 주석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고민은 해야죠. 예. 이게 감시 시스템으로 그냥 끝나면 어.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 예. 아이디어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냥 예. 단기로 끝나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기술력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도 미국이랑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예. 그래서 미국은 잘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한 단계 필요한 게 미국은 모든 걸 암호화하죠. 그러니까 A라는 내가 B로 갔다는 거지 박수현이라는 내가 옮겼다는 걸 모르게 하잖아요. 예. 중국은 근데 암호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냥 실명으로 다 알아. 어차피 그거 알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암호화해? 그러니까 훨씬 스텝이 줄어들고 예. 그러면은 시간이나 투입 비용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 있겠죠. 아. 지금 채팅창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왜요? 서버용 메모리는 삼성 하이닉스 거 사야 된다. 왜 그거 확실히 빨리 답을 해달라. 힘드신 모양입니다. 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도 그 동수서산 나오고 우리나라의 이 아이디어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한번 꼽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네. 계속 하고 있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침 중국 안에 공장이 있고. 그럼요. 게다가 네. 또 공장도 있네. 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들을 걱정했던 게 중국 안에 공장이 있어서였는데 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만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하는가 이게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죠. 중국에 있는 걸 중국에 주는 것는 좀 봐줘라. 그렇게 하면 안 그 되나? 미국이 신경 쓰는 첨단 그 반도체가 가야 돼요? 서버용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건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왜또 슈퍼컴퓨터에 넣어야 돼? 왜 또? 아 진짜.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좋은 선례로 봤던 게 엔비디아가 이 고사양 칩을 저사양으로 바꿔서 납품을 했으니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명분을 제시하는 거는 뭐 가능하겠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 전략도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 같은 스탠스를 좀 취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자국 기업들도 막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아무리 동맹국이지만 얘기를 한다고 들어줄까? 최근에는 조금 그런 변화들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박 팀장님, 요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건 양회랑 살짝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 중국이 증시에 상장할 때 그 전에는 허가제였는데 등록제로 바꿨다. 뭐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도 뭐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중국 정부의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근데 2019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긴 해요. 근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이 영향이 크긴 하죠. 2019년 이후에 코로나 터졌으니까 예.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수급도 안 좋으니까 이거를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어가 좀 늦춰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시작하고 그래서 증권사들 주가가 좀 일부는 괜찮긴 했어요. 이제 중국에, IB 수익이 중국 늘어날 내? 네, 중국에 IB 수익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전체 큰 그림은 이제 중국이 원하는 말씀드린 이 데이터 안보, 에너지 안보 관련된 기업들 상장 대거 시켜서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겠다. 빨리 하게. 왜냐하면 중국이 상장할 때 보통 최소 1년이 걸렸거든요. 2년 걸리는 기업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 절차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 상장시켜서 어차피 미국이 뭐라고 해서 미국에 상장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예. 홍콩도 사실 미국의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으니까 아. 본토 내에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을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상장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결국은 안보 전략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보 전략 차원에서 자금 조달 해줘야 되는데 부채를 막 늘릴 수는 없고 기업들도. 그리고 미국이 자꾸 또 보조금 준다고 뭐라 하니까 예. 보조금을 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상장시켜서 예. 국유 기업에 그들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중국은 사실 중앙회공공사라고 해서 예. 재무부 밑에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상장시켜서 지원하는 건 뭐라고 안 한다. 뭔가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군요, 중국이. 어? 그래서 저는 중국을 바라볼 때 지금은 정말 뭐 이 산업단의 이슈들도 보셔야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에서 미국이랑 다투면서 중국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예. 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난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이유가 있고 그러면 왜 할 건지를 보고 그러면 그런 판단이 든다라고 하면 예. 그런 쪽은 오히려 중국은 장기 투자가 되게 힘든 시장이었어요. 그런 쪽은 오히려 1년 정도 좀 텀을 보시고 투자하셔도 지금은 괜찮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1년이면 장기 투자다. 중국은 그렇죠. 중국은 주로 뭐 한두 달 이렇게 보시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알리바바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 정책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요. 안보 전략은 사실 선회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네. 네. 그래도 이건 이 방향으로는 쭉 갈 수 있다. 네, 중국의 맞습니다. 그 안보 전략,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아까 동쪽의 중요한 도시들한테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서쪽에 또 열심히 만듭니까? 서쪽에는 사실 이미 데이터 센터가 좀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쪽에 짓는 거는 거기가 일단은 땅이 싸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공터가 많고, 예.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그 태양광이나 이 풍력을 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전기도 덜 들고. 네, 거기가 이미 많이 구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어. 네,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면이 있죠. 그러면 상하이에서 뭔가 감시하려고 하면 저 서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돌려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리 먼데도. 그래서 지금 케이블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케이블 기술이 내가 좋은 실제로 질문했구나. 좋아요. 좋은 질문인데 이거 이 질문 안 했으면 안 나왔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게 서버 관련되어 있는 여러 예. 가지 밸류 체인 중에서 뭐 해적 케이블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상의 케이블도 중요하고 얼마큼 소실률이 없이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야. 근데 그 케이블도 중국산 자체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기술력이 생각보다 꽤 좋습니다. 아, LS 거 뭐 이렇게 갖다 쓰는 거 아니고. 네, 중국 기업들도 네. 이 워낙 케이블은 사실 재생에너지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재생에너지는 이걸 어떤 카고에 넣어서 운반을 못하니까 네, 예. 보내줘야 되니까. 네, 케이블이 중요한 거라 예. 중국이 재생에너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기술도 굉장히 많이 상향이 돼서 글로벌리 탑티어 수준이라고 보셔도 돼요. 야, 중국 요즘 뭐 다 잘해, 다. 뭐 이렇게 잘하는 게 많습니까? 그 이제 마치 올림픽처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 우리 올림픽 하면 예. 미국이 1등하고 중국이 2등하고 그랬잖아요. 예, 무슨 예. 모든 경기에서 다 어. 중국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10억 인구에서 뽑았으니 저렇게 잘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정말. 기술 쪽에서도 축구마저 잘하면. 그럼 우리 못 참지. 뭐 하나는 내야 되는데. 예. 아, 알겠습니다. 야, 중국 요런 얘기는 꼭 오늘 하려고 했는데 뭐 혹시 못 하신 거 있으십니까? 요거 중요한데 요거 하는 거 중요한데 네가 딱 질문 안 눈빛을 했다. 보니 다 하신 것 같아요. 대충 다 하셨습니까? 네. 야. 근데 마지막으로 결국은 투자 아이디어가 중요한 네. 거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뭐를 어떤 거에 집중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상반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린 4대 안보에서 중국이 하고자 하는 쪽 지금 보시는 페이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띄워주시면은 네. 예. 중국이 동수서산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 하시려면 우측에 있는 3세 통신사 여기 주가만 보셔도 됩니다. 여기가 모두 다 국유 기업이고요. 얘네 주가가 연초 이후로 40% 가고 있어요. 세상에 통신사가 네.
여기가 동수서산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전체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KT가 저 데이터 센터 하듯이 네. 저건 투자해야 되니까 돈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왜 왜 올라요? 올라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긴 한데 테마주구나. 네, 그렇긴 한데 실제 여기에서 얻는 그 매출액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거 말씀드린 김에 보여드리면은 아니야. 예. 실제 매출액이 움직이고 있냐 어닝단에서 EPS 변화율을 연초 이후로 그려보면요, 어머나. 리오프닝보다 통신이 훨씬 좋았습니다. 통신 섹터가. 저게 진짜 양회하고 다 실제로 큰 도도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주가 움직이는데 보니까 예.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 예. 이러한 세 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는 정말 중국이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인프라 투자 핵심인 동수서산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그림들로 중국 주식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네. 맞을 것 같고,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신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는 이제 소비를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돼서는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그거는 중국의 정말 소비주들도 포함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중국 연관되어 있는 소비재들도 하반기에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조금 지금보단 나아질 거다. 네. 화장품 같은 그런 거 중국인들이 사서 쓸 것 같은 우리나라 제품 네, 그런 거. 패션 뭐 이런 거. 네, 실제로 이제 한국에 와서 어. 사서 가는 것들. 가져가는 거. 네, 그런 것들 기대감이 실제로 많았는데, 뭐 노는 것도 포함되죠. 카지노나 여러 가지도 예. 포함되는데, 그런 게 하반기에 오히려 저희는 사실 리오프닝하고 당장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저 통신사는 지금 인프라 깔고 있는 건 오케이인데 미래에 대한 수익을 기대해서 주가가 오른다? 그것도 오케이. 지금 수익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 통신에 통신 장비 기업들도 들어가긴 합니다. 아 그거 파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겠다. 어흥야옹님 아시겠죠? 예리한 질문들을 하셨네요. 저는 시청자가 너무 예리해서 힘들어. 그냥 뭐 넘어가는 법이 없어. 에이. 알겠습니다. 네. 네, KB증권의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 야. 일목요연하게 중국이 정리됩니다. 나 예.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시고. 와, 와. 부럽습니다. 네. 올해는 동서수산이 중요하다. 예. 아니 참. 동수서산. 수산업이 아니지. 생선이 아니지. 동수서산. 네. 잘 배웠습니다. 박수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글로벌 지금까지 했는데 또 글로벌을. 또 글로벌로 항상 3프로 TV는 뒷북입니다. 언더스탠딩이 다 하고 가면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좀 봐주십시오. 3프로 TV 요즘 힘든 일 있습니다. 아, 힘들어요. 예. 진짜 막 억울해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예. 지금. 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